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S&P 500이 0.53% 하락했고 나스닥도 오랜만에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하락을 이끈 주인공은 단연 테슬라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긴장된 관계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테슬라와 관련된 정부 계약 해지가 언급되면서 테슬라는 무려 14%나 급락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더 큰 관세 위협에서 괜찮았던 시장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갈등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4월 22일부터 시작된 상승세에서 처음으로 몇몇 주도주들에서 변동성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소식에 따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거시적 뉴스보다는 실적이 좋은 주식을 사고 실적 모멘텀이 끝나면 매도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4월 22일부터 이어진 이 시장에서도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나스닥은 장 초반 상승했다가 급락했고 이후 다시 자금이 유입됐으나 결국 다시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변동성이 극대화된 하루였으며 이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던 자산이 급락할 때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즉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 중 첫 번째 변동성 징후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S&P 500 자체만 놓고 보면 아직도 1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 모멘텀이 꺾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 사이클을 이어가고 있으며 본격적인 꺾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유 중인 종목을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의 포트폴리오에서도 팔란티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오늘 오히려 플러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시장 전체의 변동성만을 이유로 즉각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별 종목에서 명확한 하락 신호가 나올 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스닥 지수는 그동안 많이 상승했고 현재는 12월, 2월 사이 형성된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자연스러운 조정 국면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런 휴식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힘이 다한 종목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매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시장이 말하는 신호를 확인하고 대응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형주 지수인 러셀은 오늘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대형주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자금이 러셀로 유입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형주는 대형주 하락 시 3배 더 큰 낙폭을 보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어 지금 당장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4.5%를 넘기기 전까지는 장기금리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 가격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현재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규 매수보다는 정배열 기준으로 진입했거나 1월에 장기 계좌에 편입한 물량만 보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비트코인 ETF는 오랜만에 21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저는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25% 비중을 매도했고 하락이 이어질 경우 추가로 매도할 예정입니다. 물론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최근 뉴스보다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포 구간에서 매수한 비중은 여전히 보유 중이며 그 비중은 좀 더 길게 가져갈 계획입니다. CNN의 공포 탐욕 지수는 오늘 58로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하락했지만 소프트웨어, 주식, 건설주, 핀테크 등 주요 섹터는 여전히 상승 사이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을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시장은 여전히 탐욕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 피로감을 해소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2025년 6월 5일 목요일 기준 저는 전체 주식 보유 비중을 100%에서 약 80%로 축소했습니다. 팔란티어 일부와 비트코인을 약 25% 매도했고 테슬라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가격 흐름을 통해 줄이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빈후드, 지버노바, 얼건 등의 종목은 여전히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 보유를 지속할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강세 종목들을 먼저 정리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언제나 기업 자체보다는 시장 반응을 따르는 게 추세 추종에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예측하지 않고 대응할 뿐입니다. 이제 빅테크 친구들의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약 7% 하락했습니다. 기존의 하락과 달랐던 점은 오늘 하락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다는 점입니다. 이 선은 미국 스윙 트레이더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선이며 이 선이 무너지면 트레이더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당분간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선이 붕괴되더라도 회복하는 경우가 많고 팔란티어는 훌륭한 매출과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매수했던 단기 물량은 매도했으며 초기 상승에서 진입한 핵심 포지션은 그대로 보유 중입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승 여력이 점차 소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7월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며 넷플릭스는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새로운 매수는 자제하고 보유 비중 조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매우 천천히 움직이고 있지만 꾸준히 우상향 중이며 클라우드 부문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번도 1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지지선이 유지되는 한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매우 충격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21일 이동평균선을 개파락으로 이탈하자마자 저는 25% 정도를 매도했고 종가까지 지켜보려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간 갈등이 심화되며 200일선과 51선 모두 무너졌습니다. 결국 잔여 물량 75%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서는 소량 비중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 오늘 하락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 됩니다. 하루빨리 불안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브로드컴의 실적 반응은 현재 무난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250달러 부근의 고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급등은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하락은 놀랍지 않습니다. 현재 10일 이동평균선이 무려 246불이고 21일 이동평균선은 233불이기 때문에 그 선을 붕괴하기 전까지는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때 정배열을 형성했을 때 200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1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보유 관점 유지가 적절합니다. 엔비디아는 140달러 부근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 모멘텀이 다소 둔화된 모습으로 스윙 트레이더라면 일부 이익 실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모멘텀 투자자라면 1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보유 가능합니다. 반도체 주식은 최근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스윙 트레이더라면 자금을 다른 기회로 옮기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1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는 한 보유도 유효합니다. 소프트웨어 ETF인 IGV는 현재 핸들 구간을 형성 중입니다. 4월 말부터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상승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강세 종목과 약세 종목이 혼재된 상태입니다. 특히 팔란티어의 하락은 소프트웨어 섹터의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추가 상승보다는 쉬어감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스포티파이, SAP, 서비스나우, 메타, 넷플릭스 등은 여전히 상승 사이클을 유지 중입니다. 저는 이들 주식은 보유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AI 에너지 리더인 지브노브는 이틀 연속 하락 중입니다. 다만 거래량이 크지 않아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지금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형 원자력 관련주인 오클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수혜로 급등한 이후 힘이 빠지고 있으며 돌파 지점을 이탈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조금이라도 매도가 적절하며 다음 상승 사이클을 기다리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바이오리더 힘스는 현재 극심한 변동성과 함께 강한 차익 실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단 돌파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 수익 실현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방 리스크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핀테크 리더 로빈후드는 오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알게는 제 포트폴리오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주당 순이익이 세 자릿수 증가하며 오늘도 8% 이상 상승했지만 단기적으로는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이버보안 IPO 리더인 루브릭은 매출이 전년 대비 48% 증가했지만 이미 긴 랠리 이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실적 발표 전 25%를 매도했으며 남은 물량에 대한 수익 실현 타이밍을 관찰 중입니다. 오늘 테슬라의 모멘텀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급락을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도한 낙심보다는 포트폴리오 점검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테슬라와 팔란티어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가진 투자자분들께는 분산 전략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천천히 가지만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한 종목의 급락이 전체 수익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섹터 또는 한 테마에 60% 이상을 집중하는 전략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고
테슬라가 다시 반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때가 되면 다시 매수를 고려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